네, 안녕하세요. 이기창입니다. 오늘 이제 저의 유튜브 목표가 영어를 말하기부터 먼저 배운 다음에 토익 만점까지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일단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 좋은 것 같아요. 2학년은 너무 어렵고 이제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때는 엄마랑 같이 이제 단어 배우고 이제 발음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막 아직은 1학년, 2학년 때는 문법이란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뭐 비동사, 뭐 조동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어디 유튜버를 보면은 그냥 막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뭐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천재가 막 부딪히면서 막 습득해가지고 막 현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배우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뭐 대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회화를 전혀 뭐 잘 못하는데 막 가가지고 막 가서 배운다. 솔직히 뭐 미국이나 영국에 가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배운다.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없고 가령 뭐 진짜로 조금 애매한 막 그런 어려운 것들. 이렇게 I should have done it. 뭐 이런 뭐 I should do it. I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이런 식으로 할 때 정확하게 문법을 모르면은 내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 A는 A다라고 얘기하는데 A인데 B인 것 같다, A인 것 같다, C인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배우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체되죠.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들 이제 엄마랑 이제 같이 뭐 학습지 하면서 이렇게 배우다가 그러면 이제 회화를 하고 싶잖아요. 이게 회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회화를 먼저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기초 회화 문법이라고 해봅시다. 네, 기초 회화 문법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나는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짜장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매우 맛있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린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말이 있냐, 문법을 모른다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법을 알면 말이 간결해지고 문법을 모르면 말이 길어지죠. 이 기초 회화 문법은 쉽게 외우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거를 단아까체라고 할게요. 군대 갔다 왔으면은 이제 상사가 지금 연병장 갔다 왔나?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아까체로 물으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을 항상 단아까체로 내가 바꿔주면 회화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초 회화는 그러면 결국에 무엇을 배우는 거냐? 결국에 회화는 대화죠, 대화. 이게 대화니까 대화의 시작은 의문문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대화의 시작은 의문문을 만들 줄 알면 대화가 되죠. 그래서 이 의문문의 문은 주어와 동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화는 내가 주어 동사 나는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나는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면 되는데 그 의문문의 문법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의문사를 결합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묻고 답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는 평서문, 아니 묻는 거는 의문문, 대답하는 것은 평서문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남산동에 삽니다. 뭐 금샘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3학년 2반입니다. 엄마 아빠랑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을 다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비동사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 바꾸면 되고 조동사도 주어 동사 바꾸면 되고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사용하고 이거를 회화 형식으로 저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생들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이걸 가지고 회화를 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이제 제 유튜브에 처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금샘초등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남산초등학교 다니는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남자 여자인데 그거 자기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6개월 하고 이제 7개월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어느 정도 잘 하는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기초 회화 문법을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3학년 때 오면 이제 말 1년 걸리니까 이제 이게 4학년 때 끝나죠. 이게 4학년 때까지 끝나고 그러면 이게 이제 3학년이잖아요. 이게 4학년이고 그러면 이제 4학년 때는 뭐를 하느냐 막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말을 열심히 해보면서 이제 중급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중급 문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4학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문법을 조금씩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다루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동사의 개념이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자동사 타동사는 왜 나누냐 이 형식을 알려고 그래요. 문장 형식이라 하죠. 이게 문장 형식. 그래서 1, 2, 3, 4, 5형식 있죠. 그러면 이 형식은 왜 알아야 되냐? 바로 형식마다 해석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영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형식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거를 형식을 왜 배우냐면 내가 말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법을 가르친 다음에 그냥 막 시험만 막 봐요.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거기다가 쓸데없는 막 발음 뭐 이게 문장에서 연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은 물론 초등학교 때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막 그 시험 형태로 막 이것은 연음돼서 발음 끼워 막 문제 내고 나 그런 거 정말로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막 지쳐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우리 중학교 1학기나 1학기 시험은 그냥 솔직히 뭐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막 발음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진짜로 막 3음절 막 2음절 이런 거 나오는데 솔직히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문장 형식을 내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내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 문장 형식은 이제 결국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1, 2형식을 우리가 자동사라 하고 3, 4, 5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뭐 그냥은 달린다, she runs.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형식은 뭐냐? 보통 비동사가 들었는데 be, become, 뭐 seem, grow, turn 같은 거 그런 동사가 들어가면 이제 이 형식인데 이 비동사만 초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비동사가 들어가면 이 형식이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3, 4, 5는 이제 타동사라 그러는데 타동사는 요
이렇게 이제 문장이 구조돼요. 그럼 이 동사가 타동사인 거예요. 그럼 이 A는 그냥 을를 붙여서 해석하는데 3형식에서는 S는 A를 V한다. 만약 4형식이 오면 S는 A에게 B를 V한다. 4형식은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5형식은 S는 A가 B 하도록 V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영어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툴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한국말을 할 때 주어 동사를 배워서 A에게 B를인지 A가 B 하도록인지 A를인지 그거를 내가 타동사로 자타로 구분해서 형식이 몇 형식이다 라고 인지한 다음에 해석하고 또는 작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유럽에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문장 형식을 뛰어넘는 문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나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유럽 여행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단어가치로 바꾸면 되는 거죠. 다 문장 형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중국 그러면 문장 형식을 배우고 여기 1번 여기 주어 앞에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여기 사이사이에요. 4번 5번 이 위치에 올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 이 문법이 바로 준동사와 관계사라는 거예요. 이 준동사와 관계사가 4학년까지는 이 문장 형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준동사 관계사까지는 못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해요. 준동사 관계사는. 그래서 이 준동사 관계사는 이제 5학년 때 끝내야 돼요. 5학년 때. 준동사 관계사는. 그러니까 이 준동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분사구문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가 이제 좀 들어가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중학교 때 준동사와 관계사를 3년 내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또 우리나라 문법이 좀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 때 다시 이걸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토익, 토플이 나오지만 결국에 토익, 토플이 700점 원저리 아니면 잘해도 800점 원저리에서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되죠. 잘 나온 사람도 700이에요. 800도 솔직히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문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국 문법으로 배운 다음에 바로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와서 4학년 때 이제 거의 요 문장 형식까지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합가체를 극복한 다음에 이제 5학년에 올라가면은 이제 준동사와 관계사를 미국 문법으로 배워요. 핵심만 배워요. 말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것만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책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영문 소설 책이 읽어져요. 그리고 영자 신문이 읽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 하냐? 이제 5학년 때 배우고 6학년 때는 계속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내가 이것은 무슨 문법이고 이거는 또 어떤 문법이다라고 이제 그걸 문해법 연습을 합니다. 그 문해법 연습이 뭐냐? 예를 들어줄게요. 자, 문해법이란 게 뭐냐?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카페에 이거 조금 이제 어렵게 제가 쓴 건데 요거를 이제 영어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워하겠죠. 이것은 이제 저하고 이제 문해법을 하는데
문해법 1번이 뭐냐? 항상 아까로 했지. 자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자동사니까 주어가 나는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간다. 가다가 동사구나. 그럼 가다는 을르를 붙여보세요.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사구나. 그러면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형식을 알아야 되니까 나는 간다 어디로. 그래서 을르리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죠. 일형식. 그 다음에 형식 다음에 이제 준동사와 관계사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가 있어요. 투부정사에 to study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위해서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기타 문법을 이제 보통 아이들이 뭐 수동태나 관사 문제나 그런 건데 여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 단계로 작문을 하거나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나면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I고 간다. 아까 형식이 이제 SV고 나머지는 부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이제 목적인 거를 5학년 되면 이제 서서히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간다. I go to 카페 수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카페 수완에 간다. To study English. 자, 이게 이제 주어 동사 일형식 끝났고 이거 전명구라 그래요. 부사 이제 이거는 5학년 6학년 때 배우고 이거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배우면 6학년 때까지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학년 6학년 때 이제 5학년 때까지는 이 중급 문법까지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 과정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5학년 때 끝내고 6학년 때는 계속 이제 6학년 때는 영문 소설도 읽어보고 또 외국인하고 회화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카페에서는 저하고 이렇게 문법 배워서 작문을 해요. 문법 작문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5분 하고 5분 브레이크 하고 또 25분은 외국인 선생님하고 토킹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3, 4, 5, 6 뭐 이제 빨리 오면은 3학년 늦게 오면 4학년 때 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6학년 때 하면은 이제 중학교 과정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시험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제 시험이 너무 쉬워지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만약에 이제 6학년이나 이때 오거나 중학교 때 오면 뭐가 문제냐?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왔다. 아니면 중1 때 왔다. 그러면 이게 보통 1, 2나 뭐 1부터 이제 중간고사라는 게 시작하잖아요. 중 1학년.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기초가 안 끝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오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만약에 3월달부터 한다. 그러면은 12월 방학 때까지 여유가 없어요. 왜? 문제풀이 기계가 되죠. 문제풀이 기계.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는 내가 말을 하고 수능 같은 경우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또 해석이 엄청 어려워요. 한국말로 해놔도 어려울 정도로 수능은 정말 어려운데 그 과정을 요 시험 문제 풀이에 애들이 문법을 이제 익힌다고 막 하다 보니 요 몇 개월 여기 방학 뭐 8월 달 한 달, 7월 8월 뭐 여기 거의 한 달 정도는 뭐 잠깐 시간 있지만 진짜 영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중2학년, 중3학년 실제로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 2개월밖에 없어요.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물론 머리가 커서 이제 머리가 좋아지고 이제 IQ가 이제 좋아지니까 이해하는 실력은 높지만 시간으로 실제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의견입니다. 명문대를 보내려면은 보통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는 시작한 게 좋고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어나 수학을 시작해서 중1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가 된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때 중1 때 들어가면 이제 영어 수학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초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저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 수가 있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또 공부가 힘들면 왜 힘드냐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뭐 세상 사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수 있고 뭐 과학 좋아하면 과학 이야기 내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급 문법을 이제 조금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최고급 문법. 이 최고급 문법을 하고 이제 만약에 중학교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고등 수능 할 시간이 뭐 중학교 때 많잖아요. 그래서 고등 수능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미리 그러면 이 고등 수능 내신이 거의 만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공부 따로 안 해도 되고 학원에서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암기 과목에 치중할 수 있죠. 암기 과목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깊게 해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그렇게 해야 그래도 서울에 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부산대까지 가려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중1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영어 수학 기초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명문대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이제 지방 국립대에서 좋은 데 가면 진짜 다행이다. 어차피 뭐 많이 배운 사람이 편하게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을 명문대를 보려면 중1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시작되는 기초를 끝내라. 그러니까 영어 기초는 기초 회화 이 단계와 중급 문법 단계, 즉 형식과 문장 형식과 준동사 또 관계사까지 마무리돼서 문장 구조를 내가 보면 돼요. 결국에 영어란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하나 보여주면 이제 우리 이제 중학생 애들은 이제 수능 들어가기 전에 요 해리포터 책을 봐요. 해리포터 책. 요 해리포터 책을 보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해석은 이제 우리 보통 아이들이 이제 막 이 문법을 배웠지만 문법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가 그냥 막 단어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해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문장 구조 파악을 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형식을 맞추고 이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맞추고 형식을 맞추고 문장 중간중간에 준동사나 관계사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내면 바로 영어 기초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중학교 말 그대로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좋은데 최소한 중학교 1학기까지 끝내줘야 명문대가 아주 여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내 아이를 명문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뭐 문의 있으면 언제든지 저도 유튜브가 이제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고
뭐 제 뭐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카페 수완 부산외대. 카페 수완 부산외대. 뭐 이쪽으로 인스타그램이 있고 또 반이 70이라고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문의를 주시던가 아니면 유튜브도 이렇게 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고생합니다. 그래서 좀 미국식 진짜로 번터 문법으로 이제 지금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이렇게 제공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다음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영어는 말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기부터 시작해서 토익 만점까지 이 주제로 말 그대로 진짜 이 대장정의 이제 강의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그냥 그때 오셔가지고 제 거 보고 그냥 댓글 남겨두고 이제 구독하시고 뭐 그러시면 뭐 영어를 우리 한국 문법이 아니라 이제 저하고 쉽게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